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단원입니다. 여기를 보기 전에요. 요런 거 하나를 먼저 보고 갈게요. 자, 2x 플러스 1이 3이라는 1차 방정식을 우리 중학교 때 풀어본 적이 있죠. 자, 이거를 풀 때 어떻게 풀었었나요? 2x는 얘를 넘겨서 2, 그래서 x는 1이라고 풀었었죠. 자, 근데 이거를 방정식 해를 구하세요 했을 때 x는 1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지만은요,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2x 플러스 1이 3인데 이 식을 식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식을 x 눈으로만 정리했을 때 오른쪽에 나온 값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편해지거든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a가 0이 아닌 2차 항에서 0이 아닌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x 는으로만 변경하자는 거죠. 자, 2차식을 1차식으로 내리려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냐면요. 제곱을 1차로 내리는 아이디어는 제곱근을 씌우면 돼요. 그래서 제곱근을 씌우려면 여기 안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양변을 a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은 이렇게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2a분의 b의 제곱. 그러면 얘는 넘어가고 2a분의 b의 제곱을 제곱해서 써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의 제곱은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식은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은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근호만 씌우면 되겠네요.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 자, 요거 루트 4a 제곱이니까 풀면 2a의 절대값이죠. 자, 절대값인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는 굳이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a만 쓰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와 요 식만 보세요. 자, 넘기면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가 여기죠. 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고 배웠어요. 자, 이거를 보면 하나의 해는 이렇게 된 거고요. 또 하나의 해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0이면 x1은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죠. x2도 얼마예요? 0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래서 무슨 근을 갖게 되냐면 중근, 서로 같은 근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0보다 크면은 실근을 갖게 될 거고요. 자, 이게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게 되는 거겠죠. 앞에서 배웠던 근호안의 게 음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지만 굳이 해를 구하지 않고 만약 인수분해가 편하게 돼서 해를 x는 1, 2로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그걸 구할 필요 없이 판별 어떤 부분만 보면 근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판별식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거를 해주는 부분이 얘니까 얘만 띈 거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띄게 된 거예요. 이거일 때 부호만 체크하면 되죠. 딴 거 체크할 필요 없이 우리는 부호만 체크하면 돼요. 값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0보다 크냐 작냐 같으냐만 체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이런 경우는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래서 이거를 중근이라고 하고요. 얘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같은 두 실근 요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두 개예요. 그래서 같은 두 실근, 그래서 중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실근을 가질 조건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자, 이거를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ax제곱 플러스 2b'x 짝수 공식을 알고 있나요? 4분의 d라고 쓰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고요. 역시 이렇게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훨씬 편해요. 자, 그럼 요거 밑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판단할 때 판별식이 필요한다. 일단은 방정식을 풀고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해달래요. 일단 여러분 근해 공식 써달라는 얘기예요. 쓸게요. 2분의 근해 공식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죠?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니까는요. 요거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서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거는 실근이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밑에 거는요.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25에서 위에 거 제가 잘못했네요. 위에 거. 자, 요거 얼마요? 9 마이너스 4ac 24. 그래서 13i라고 나오면 되니까 실근이 아니라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고요. 얘는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되겠죠.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단해 달라고 하네요. 근을 판단해 달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근을 판별식만 쓰면 되겠죠. 자, 요거 보니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짝수니까는 우리 1번은 4분의 D를 쓸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H를 쓸 거예요. 쓰면 B' 이 절반이에요. 4의 절반, 2의 2, 2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얘는 이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요. 제 같은 경우는 역시 4분의 1 쓰면 되네요. 반의 제곱 4의 제곱 16 마이너스 16은 0이네요. 그리고 뭐예요?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을 가져요. 혹시 중근이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요건 거 찾으셨나요? 네, 중근이만 한번 좀 찾아보세요. 자, 얘는 판별식 D를 써야 되겠네요. D,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4AC니까 9 마이너스 4AC 0보다 작겠네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이 문제 푸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값을 찾지 않고 그냥 부호만 체크하고 있죠. 0보다 크냐, 작냐, 0이냐 이런 거만 체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를 보시고 부호만 체크해주면 돼요. 네. 자, 문제 이번에 3번만 볼까요? 근 판별해달래요. 네, 판별하시면 돼요. 짝수니까 4분의 D.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네요. 서로 다른 근을 판별해달라고 했으니까 두 허근을 갖는다. 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자, 예제 2번. 이게 실근에 갖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정해달래요. A 값의 범위. 역시 실근을 갖도록 뭐만 체크하면 돼요? 판별식 뒤만 하면 되죠. 근을 판단해달라. 무조건 판별식이에요. 자, 요거 가면 얼마예요?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4 마이너스 A 플러스 5 하니까는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실근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그래서 A는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 3번, 문제 4번 잠깐 풀어볼까요? 문제 3, 문제 4.
자, 뭐 어쨌거나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걸 가져야 되니까 뭘 해줘야 돼요?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짝수를 쓸게요. 자, B'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네,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쓰면 자, 얘는 1, A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중근이어야 된대요. 여기는 A-2 판별식 D가 이건데 이게 0이면 되니까 A는 2면 되고요.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은 A-2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가 2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문제 4번은요. A씨의 부호가 다르면 2차 방정식 항상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짐을 설명해 달래요. 네, 설명하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 뭐만 체크하면 돼요? 판별식 D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D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는요. 4AC에서 네,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니까 일단 여러분 에서 네,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A와 C의 부호가 다르니까는요. AC를 곱하면 0보다 작겠죠. 네. 따라서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게 돼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항상 0보다 크겠죠. 이므로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여러분이 써주시면 돼요. 괜찮죠?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근과 계사의 관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두 근을 구한 다음에 직접 더해서 간 건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얘를 쓰기보다는 다른 걸 좀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두 개 더하고 두 개 빼고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랑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x-1, x-2가 0이면 이 방정식의 근은 얼마로 해요? 1 또는 2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렸으면 이제 거꾸로 올 거예요. 이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걸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죠. 이게 0 되는 값을 만들면 돼요. 즉 넘겨도 돼요. 넘긴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0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여러분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데요. 그러면 이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결국 이 두 개의 방정식은 같아야 되니까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여기서 쌤쌤이 이렇게 해서 A로 나눠줄게요. 왜냐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계수는 0이 아닐 테니까는요.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두 식을 비교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나와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바탕으로 3차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3차 방정식.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세 근의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쌤쌤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예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우리 곱셈공식에서 배운 거니까는 뭐 문제를 응용해서 나온다면 뭐 나올 수도 있죠.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올 수도 있는데 4차는 절대 안 나와요. 얘는 절대 안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추론이라는 거 해보자는 거예요. 네, 추론. 그죠? 그래서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면은요. 이거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밑에 뭐가 생기냐면은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생기는데 여러분 이거 규칙 찾았나요? 전부 다 A고요. B, C, D, E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규칙은 이것 때문에 생겨요. 여기는 뭐냐면요. 한 개씩 곱한 거의 합. 여기는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네, 두 개씩. 안 나오니까 제가 대충 적을게요. 여기는 세 개씩. 여기는 네 개씩. 그래서 근이 4개니까 4개씩 곱한 것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안 나오는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두 개의 사실을 가지고 이거를 추론해낼 수 있겠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요거예요. 요거. 네. 두근이 알파 베타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써놓고 출발하시면 돼요. 자,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달래요.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예요? 3. 알파 베타 3. 요거는요. 알파 베타 3분의 4. 죄송해요.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예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3분의 4. 알파 베타 0이죠? 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 나오면 그냥 쓰세요. 근거 계수 관계들. 그러고 밑에 보면은요, 시계값 구하라고 하죠.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돼서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면 그냥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인수분해가 그렇게 편하게 되는 문제가 나오질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근거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면 9 마이너스 10 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얘는 통분하라는 얘기죠.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면 5분의 3. 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요. 뭐 시계값 구해달래요. 나오자마자 그냥 그죠? 4분의 3. 두 근 나오면 여기 쓰고 출발하는 거예요. 전개하면 되겠죠.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니까 알파 베타 2고요. 4분의 3이고 1이어서 2 빼기 4분의 1. 그럼 4분의 7이죠. 여러분 얘는 알파 베타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그래서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하니까 2분의 16분의 9 빼기 4네요. 우와, 계속 복잡하는데요. 16분의 9 빼기 64죠. 그러면 32분의 마이너스 55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문제 3번은요. 우리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겠죠. 네, 여학생과 남학생이 나왔네요. 자, 여학생을 보니까는요. A를 잘못 봤대요. 그럼 뭔 제대로 봤을까요? 여학생은 B를 제대로 봤겠죠. B. 근데 B가 뭐예요? 두근의 곱. 그래서 이 두근을 곱하면 돼요. 자, 곱하면 1-i의 제곱 해서 2고요. 자, 남학생을 보니까 뭘 잘못돼요? B를 잘못 봤으니까요. A가 된 거죠. 근데 A는 모르고 마이너스 A를 알 수 있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예요.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하면 2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 B 값을 구했고요. 자, 1의 결과를 활용해서 이거의 근을 구해달래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제로니까는요. 자, 근 구하면 여러분 짝수 공식으로 가도 될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는 마이너스 1 B'의 제곱 아니 B'이죠.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이면 우리 뭐라고 쓰죠? i라고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해내시면 돼요. 네. 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이게 여러분 다 쭉 가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아까 뭐 했었죠?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두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x-알파, x-베타는 0이에요.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에서는 얘를 훨씬 더 많이 써요. 항등식으로 접근을 하면 요것도 그렇고 뒤에 있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쭉 수업을 해버릴 건데 이게 여러분 다 요걸로 통용이 돼서 가요. 2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만 붙이면 돼요. 2차항의 계수가 2면 2 붙이면 되고 3이면 3 붙이면 돼요. 모르면 A를 붙이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부담 갖지 말고 두근의 합을 구하면 돼요. 합 2. 곱은 얼마일까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제곱 두근의 합 2x 두근의 곱.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 두근의 합 6이고요. 두근의 곱 9 마이너스 25 i제곱 34지요. 즉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4. 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문제 4번은 네, 여러분이 해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3번. 네,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요. 두근 알파 베타 나오면 그냥 근각계수 관계구나 하고 쓰세요. 안 쓸 수도 있지만 거의 써요. 자, 그리고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찾으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합과 곱을 찾으세요. 자, 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얘는 알파 베타분의 1이죠. 그럼 얼마예요? 5분의 1. 얘는 5분의 2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계수가 1인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2 x 더하기 5분의 1은 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간혹 가다가 이쁘게 쓴다고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쓰면 돼야 하는데요. 이거 안 돼요.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문제 5번은 뭘 풀어볼까요? 이거 풀어볼까요? 네,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는 1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이게 두근이죠. 그럼 두근을 더하고 곱하시면 돼요. 자, 두근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플러스 도가 반대로 되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렇게 인수분해라는 건데 이게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근을 찾으면 그 근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바탕으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면은 우리가 인수정리나 아니면 사선의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쓰면 되는데 지금 이제 복소수 범위나 그 이상의 범위에서 이제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안 되니까 인수정리 이용하려고 해도 1,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안 나와요, 0이. 그래서 근을 찾는 거예요. 근을 찾으면 짝수니까 마이너스 B, B 플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이 하나는 3 플러스 루트이고요. 하나는 근이 3 마이너스 루트이에요. 따라서 쟤를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빼기 근, x 빼기 근. 그러니까 3 플러스 루트 2, 3 마이너스 루트 2. 네. 자, 요것도 똑같아요. x는 짝수니까 또 짝수 쓸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i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 x 빼기 근, x 빼기 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i, 마이너스 2 빼기 i. 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달래요. 자, 4번 볼까요? 4번. 쟤는 x는 얼마죠? 짝수니까 a분의 b 플라임 마이너스 b 플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i 라고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네 x 빼기 근
x 빼기 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3분의 1 플러스 2루트 2i 3분의 1 마이너스 2루트 2i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2차항의 개수가 얼마예요? 이렇게 곱하면 1이죠. 근데 실제로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3. 네, 요 3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네, 할 수 있겠죠? 가르다노 등장이네요. 가르다노. 네. 개수가 1인 2차원 형식 구해달래요. 합이 10이고 곱이 40이래요. 얼마예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40은 네, 제로죠. 자, 이걸 풀고 두 수를 찾아보세요. 네, 이걸 풀어볼게요. 인수분해가 해보세요. 안 되죠? 그래서 x는 또 짝수공식 쓰면 되겠네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40이니까는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i 해서 1545년에 허수가 발견됐는지는 선생님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야, 어쨌거나 두 수를 찾는다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자연수에서만 찾으려고 했거나 정수에서만 찾으려고 했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돼요. 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단원 문제인데, 중단원 문제 여러분 일단 먼저 풀어보시고 오면 될 것 같아요.